네, 안녕하세요. 이번에 메타버스와 관련된 강의를 진행하게 될 박상욱이라고 합니다. 저에 대해서 가볍게 소개를 해드리자면, 저는 기존에 이제 스노우와 네이버 Z라는 회사에서 제페토라는 프로덕트의 서비스 기획, 그리고 제페토를 기반으로 할 수 있는 신규 서비스 기획 등을 담당을 했었고요. 지금은 이제 플라브 코퍼레이션이라는 NFT 스타트업의 CPO이자 공동대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. 그 외에도 저는 이제 평소 다양한 이제 대기업에서 메타버스와 관련된 자문 활동 혹은 강의 활동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. 이번에 저희가 왜 메타버스에 대해 주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는 왜 메타버스가 갑자기 이제 엄청난 키워드가 되고 이거에 주목을 하게 되었을까요? 사실 우리가 기존에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, 그러니까 디지털 세상을 바라보는 기준은 이렇게 X축과 Y축 두 가지의 축으로 나뉘어져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저희가 흔히 쓰는 서비스, 뭐 구글이나 페이스북 혹은 싸이월드 같은 서비스들이 이제 웹사이트, 인터넷을 기반으로 했다면 이런 인터넷의 보급화가 점점 더 이제 대중화가 되자 저희는 이제 자연스럽게 앱 서비스로 넘어가게 되었는데요.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스마트폰에 휴대할 수 있게 되면서 훨씬 더 이제 세상은 편리해지고 저희가 다양한 서비스들을 모바일을 통해서 이제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. 그러나 이는 역시 어떻게 보면 두 가지의 축으로만 이제 함축되어 있다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메타버스라는 키워드가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의 축에서 하나의 축이 더 더해진 개념이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기존 세대의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흔히 접하는 서비스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그 다음 세대들에게는 약간 마인크래프트, 로블록스, 제페토 같은 어떻게 보면은 좀 생소할 수도 있지만 유튜브나 다양한 이제 콘텐츠 미디어 플랫폼에서는 다양한 유저들이 플레이하고 있는 모습들을 이제 볼 수 있는데요. 이런 것들이 저희가 어렸을 때 네이버나 구글을 처음 접했던 것처럼 그 다음 세대들이 인터넷을 처음 접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런 서비스들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3차원의 가상세계, 즉 메타버스라는 서비스가 굉장히 익숙한 개념으로 다가올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세 가지의 축도 축이지만 저희가 커뮤니티가 하나의 뭐 국가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나의 세계가 되었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예전에는 오프라인 기반의 동호회를 굉장히 많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. 뭐 동호회도 있겠지만 동아리 활동도 있겠죠.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사실 폐쇄적으로 한 곳에 한정되거나 어쨌거나 시간과 공간에 대한 제약 사항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 것들을 한 가지를 한다고 했을 때 한 가지밖에 못 했는데 인터넷의 보급화와 우리가 온라인 세상에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하게 되면서 이제 굉장히 다양한 커뮤니티에 가입을 하고 그 커뮤니티에 소속될 수 있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데요. 사실 우리가 말하는 그 유니버스, 즉 세계라는 게 사실 그렇게 큰 개념이라기보다는 그냥 이 공간에 대한 스토리와 역사가 있고 커뮤니티 구성원 간의 규칙이 이제 수립이 되어 있고 그리고 다양한 유저 간 교류가 될 수 있으면 하나의 유니버스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영역들에 굉장히 많이 소속되어 있는데요.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현실과 가상의 경계선을 무너뜨리고 이제는 저희가 가상 개념과 현실에 대한 개념이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지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제 궁금증들을 많이 물어보셨는데요. 메타버스가 어떻게 보면 디지털 세계의 커뮤니티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가상의 지구 역할을 할 수도 있고 근데 그 무엇보다도 저는 이 가상과 현실의 중추를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할애하는 시간만큼 디지털 공간, 뭐 SNS가 될 수도 있고 그냥 단순 검색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업무를 위한 것들일 수도 있는데요.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그 가상 공간에 접속해 있는 시간이 현실에 있는 시간보다 점점 더 많아짐에 따라 하나의 그 인터넷이라는 공간에 디지털 지구가 생겼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업들에게 있어서는 미개척된 시장이라고 인지를 하고 그걸 이제 개척하기 위해 다들
이 새로운 가상세계에 뛰어든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메타버스에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맞는 세계를 찾아 나가는 과정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평면적으로 바라봤던 그 인터넷이라는 서비스가 확장이 되면서 축이 하나 더 생기면서 이제 3차원의 공간 개념이 들어왔는데, 이 다음 세대를 우리가 어떻게 공략해야 될지에 대한 그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전략들이 아직까지는 수립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.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 혈안을 두고 열심히 이제 이 분야를 개척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고요. 그래서 저는 이런 그 전략을 짜고 기획하는 과정들이 우주 개척과 굉장히 흡사하다고 느끼는데요. 국가 차원에서 모두가 이제 우주로 나가려고 직접 로켓을 만들고 국제우주정거장을 만들고, 그러고 뭐 달 탐사를 한다던가 화성 탐사를 하는 것들을 종종 이제 목격할 수 있는데요. 이런 이유들이 어떻게 보면은 궁극적인 것들은 그 미개척 분야에 선점을 하게 되면은 그 선점에 있는 우위를 챙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우리가 이 메타버스를 알기 위해서 이렇게 저희가 왜 메타버스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, 왜 많은 사람들이 메타버스라는 키워드에 대해 이제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알아보았는데요.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거나 저희가 이제 기존 세대와는 다르게 다음 세대들은 그 3차원의 공간에 굉장히 익숙하고, 그리고 기존 세대들보다 오히려 훨씬 더 온라인에 할애하는 시간들이 더 많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런 영역들을 저희가 선점하기 위해서는 사실 기존 기업도 이런 3차원에 대한 연구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을 했었지만, 이 비단 그 단순히 기술적으로 3차원 공간을 구현하는 것이 아닌 이 공간 안에서 어떻게 하면 생태계를 만들고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듯이 어떻게 하면 하나의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전략들은 아직 그 굉장히 미비한 상태인데요.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업들이 먼저 그 선두를 잡고 선행적으로 연구를 진행을 하려고 이 메타버스라는 키워드에 대해 굉장히 약간 그 열심히 리서치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이번에는 왜 메타버스라는 키워드에 대해 많은 사람들, 그리고 기업들까지 앞다퉈 주목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. 그 다음 시차에는 메타버스의 정의, 그리고 메타버스의 현재 주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